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 말 들어서 여야의 대선 구도가 격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야권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러면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, 원희룡 지사 등의 각축전이 국민의힘 내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정치활동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권 진출설, 또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치권 진출설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야권의 판도도 상당히 홍준표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요동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예,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이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가 여권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,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또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층은 친문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추 전 장관의 출마 전후로 해서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재명 지사, 이낙연 전 대표에 의해서 추 전 장관이 3위를 기록한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친문 강성 지지층이 추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제 뭉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낙연, 정세균 두 후보는 일단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아야 되는, 또 때로는 추월해야 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, 그것도 지금 상당히 힘겨워하는 그러한 상황인데, 친문 이 강성 지지층을 가져갈 또 다른 인물,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일부가 그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낙연, 정세균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기가 상당히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의 출마로 가장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이낙연, 정세균 두 후보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추 전 장관은 당분간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을 잡을 사람은 나다라고 하면서 현재 여야 통틀어서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어떤 공세,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 얘기는 이제 1등을 때림으로써 나와 대결 구도를 통해서 나도 업되는,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. 그리고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의 그런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상대는 나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여권 지지층에게 심어줌으로써 여권 내 자신의 위치를 더 올려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이 이른바 양강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게 일단 추 전 장관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 적극적으로 친문 지지층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갈등 과정에서 노출됐듯이 상당수 중도층이 그런 과정에서 여권에 등을 돌렸습니다. 그러한 부분, 즉 추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확장성의 한계, 이 부분도 또 뚜렷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, 그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. 과연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그런 양강구도 2위 싸움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2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, 이것이 상당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추 전 장관은 당분간 어쨌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3위 경쟁, 나아가 2위 자리까지도 넘보는 그런 상황을 좀 노리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경선 레이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
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일단 자신을 추월하려는 이낙연, 정세균 두 후보에 일정하게 기반이 될 수 있는 친문표를 추 전 장관이 가져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, 정세균, 추미애, 박용진 이 그룹들이 일정하게 이제 이른바 중견 그룹으로 1강 4중이라고 할까요? 뭐 이런 흐름으로 될 것으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전망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지사 쪽에서는 어쨌든 현재의 이 1위 구도를 경선 끝날 때까지 쭉 가져갈 수도 있다. 후보가 될 수 있다.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4명 또 다른 아니면 뭐 또 다른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다른 후보 중에 누가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와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는 한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신은 1강, 나머지는 중 정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구도를 최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 전 장관의 출마가 그렇게 이 지사로서는 나쁘진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선 국면에서 만약에 추 전 장관이 2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 된다. 그러면은 이 지사로서는 이게 좀 상당히 2018년에 데자비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전해철 의원과 상당히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? 친문의 어떤 세력을 업은 전해철 후보 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둘이 맞붙었는데,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해경궁 홍씨 사건처럼 이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를 엄청나게 펼쳤었죠. 만약에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재 이 지사 측의 어떤 꿈꾸는 대로 이렇게 1강 뭐 3중, 1강 4중 이런 구도가 아니고 2강 3중 이런 식의 구도가 된다면, 특히 그 2강 부분에서의 그 상대가 추 전 장관이 된다면 2018년처럼 상당히 그 친문과 이재명 지사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 또 경선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정세균 전 총리가 뭐 2강 중에 들든 이낙연 전 대표가 들든 그 형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. 하지만 그 상대에 대한 공세의 강도라든지 어법을 쓰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 전 장관의 어법이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각이 좀 뚜렷하게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. 추 전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맞상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.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보완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새로운 비전, 그리고 그동안의 추미애라는 그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이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 전 장관이 자신이 꿈꾸는 그런 어떤 미래의 비전, 과거의 어떤 윤석열 전 총장과 맞서는 존재로서의 추미애만이 아니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이 추미애의 비전,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가 여권 내에 불러오고 있는 판도의 여러 가지 변화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